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11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에서 대비해서, 드디어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실력 다지기 강의부터 먼저 해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해가지고, 8월 30일까지, 강의를, 쉼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는, 앞에 공지사항에 다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실력 다지기 강의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제 처음 2차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께서 들으셔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드리면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야, 이게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필요 없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시험 문제를 딱 이렇게 그 시험을 한번 쳐보신 분이라면 아니면 현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계산 문제를 풀었으면 느끼셨겠지만은 야 진짜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왜 그런가 그렇게 됐던가 하는 그것을 여러분께서 요 부분을 간과하고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뭡니까 공부를 해서 뭡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오직 이 내용이 뭐냐면 오직 기초만 강의한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돼. 이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지? 어떻게? 그죠? 무조건 막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살아있는 지식, 문제를 풀 때, 뭡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대부분 요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까지는, 더 중요한 게 뭔지는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버리면 무엇은 일단 해결이 돼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는 것을, 뭡니까? 그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문제에 필요할 때 이것을 지식을 써먹일지를 활용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이제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뭡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깨진 독을 고친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깨진 독에다가 열심히 물을 길러 날라봐봐야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뭡니까 물을 길러 날릴 때는 깨진 독을 고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물을 길러 날라야 됩니다. 제가 그걸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실력 따지기 강의는 깨진 독을 고친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오늘부터 그럼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좀 못하니까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그 2차 시험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공부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론서가 현재 그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기술되는지조차도 뭡니까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어떤 거고 이론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하는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향후에 그 실력 따지기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뭡니까? 그 약관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생산비 보장 먼저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생산비 보장 이제 약관을 딱 이렇게 가져왔는데, 일반 조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로 이제 보험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주로 일반 조항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다 나열이 돼 있어요. 다 전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요것이 근데 공통적으로 잘 살펴보면 뭐냐면, 뭡니까?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상해주고, 이건 보상 안 해준다고 미리 딱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책임을 개시해 줄 거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보험료 같은 거, 우리 현재 농작물 재보험은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뭡니까? 계약자가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전부 다 내지를 않아요. 순보험료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계약자가 내는 부분이 좀 이제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보험 기간長기간 동안에 내야 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다 보니까 계약자가 해지했을 때 그죠? 보험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자는 그렇기 때문에 해지했을 때는 보험료를
예, 그 정부 지원 보험료나 이런 거는 빼고 순수하게 계약자님께서 내신 보험료 중에서 남아있는 거, 예, 남아있는 보험료, 그 전에 보장받은 부분은 돌려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남아있는 보험료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까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농구먼에서 이제 아직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농구먼 이론서에는 1과목에 어떤 내용이 더 돼 있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 더 돼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보험 이론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가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하니까 농작물 재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다, 현재 어떻게 그 뭡니까 뭐 어떤 품목보다 판매됐고 재보험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안내가 돼 있겠죠. 그렇죠? 예, 안내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험을 일단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약자 하고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거고 이 시점에서 평년 수확량 한 개만 하더라도 뭐겠습니까? 예, 이것이 없으면 보험이 그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을 계약하려면 손해보험은 어떻게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게 손해보험의 절대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보험가액이 확정돼야만이 그거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작물 재보험 품목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을 다 정해놔요. 수확감소 보장 품목은. 예, 그래서 그 한 농지가 뭡니까 그 1,000만 원이다. 예, 1,000kg 뭐 그냥 10,000kg 하겠습니다. 그런데 킬로그램당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러면은 그 만약에 그 농지가 전부 수확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수확을 감소한 것에 뭡니까 보장해 주다 보니까 수확량을 조사해야 되겠죠. 수확 시제라서. 근데 수확량을 조사해 보니까 4,000kg이야. 그렇죠? 예, 4,000kg이면 어떻게 되죠? 예, 6,000kg이 피해가 난 거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해놓는데 수확감사 보장품용은 평년 수확량으로 뭡니까 어떻게 산정해서 보험가액을 정하는지를 다 품목별로 나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 이 인수제한 같은 거는 뭐냐면 계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지금 보험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즉, 정부에서 이렇게 양파 재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수제한, 뭡니까, 제한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 망하겠죠. 조금만 비가 와도 양파가 습해가 입어가지고 수확량이 하나도 없을 거고, 그쵸? 예, 만약에 비가 좀 많이 왔다. 그냥 떠내려가 버리겠죠. 그러면 그 위험한, 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은 그런 보험 계약을, 인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받겠다. 위험이 높은 걸 안 받겠다예요. 그 안 받겠다는 것을 각 품목별로 또 특징이 있다 보니까 품목별로 따로 과수 따로 밭작물 따로 농작물 따로 인수제한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그리고 보험가액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감자 5뿌리 심어놔놓고 그걸 이제 보험계약 하겠다면 그걸 받아주면 되겠습니까? 다 안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 5뿌리가 다 피해가 나봐봐야 10,000원밖에 안 되겠죠. 그럼 지급되는 보험금은 10,000원인데 보험료가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순보험료, 위험률에 대비하면 그 보험료는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만은, 뭡니까? 설계사 수당도 주고, 보험증권도 만들어야 되고, 또 회사 또 뭡니까? 사무실도 운영해야 될 거고, 또 월급, 그죠? 사무직 지원에 대한 월급도 줘야 될 거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보험료는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20,000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벌써, 안 맞죠? 20,000원 내놔놓고 10,000원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이 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하는 것이 보험가입 기준이에요. 그래서 50만 원부터 가입하는 것도 있고 200만 원부터 가입하는 것도 있고 200스퀘어미터부터 가입시키는 것도 있고 300스퀘어미터 가입시키는 거 있고 1000스퀘어미터부터 가입시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왜 공부를 할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쉽게 이해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관을 공부한다 하는데 약관을 공부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그죠? 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 뭡니까 1과목의 이론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 이론 들어온 것도 뭐겠습니까? 손해평가사니까 보험 전문가인데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이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농작물 재보험 개혁, 그 당연하죠. 손해평가사니까 농작물 재보험에 대해서 손해평가니까 그게 더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론서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하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다 고려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약간의 담보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담보조항이라는 게 뭐냐면, 담은 부담하다. 보는 보장.
예, 그러니까 보장을 담보하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품목별로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생산비 보장부터 시작한다 보니까 생산비 보장 품목, 또 고추 어떻게 하고, 메밀 따르고, 브로콜리 어떻게 하고, 다 각각 뭡니까? 고추 계약하는 사람은 고추 이 약관을 주겠죠. 그렇죠? 예, 브로콜리 계약하는 사람은 브로콜리 약관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것들이 약관에 기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뭡니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요거만 한번 보고 넘어요. 49.5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이거 아닌데요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살펴보고 뭡니까? 금년에 아직도 이론서 발표 안 됐지만은 그런 부분도 다 뭡니까? 포함시켜서 적용시켜서 이론서를 만들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뒤에도 봐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뭐 별표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런 거 다 뭡니까? 예, 그 피해를 구하는데 당연하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죠. 병충해 보상해 준다는 거, 뭐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보상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1급 병에 대해서는 70% 이렇게 기준으로 인정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다 기준이 정해졌고, 손해 정도 비율에 대해서도 뭐 20%, 40% 이렇게 구분해 갖고 조사한다. 아니면 브로콜리 같은 거는 50%, 80%, 100% 구분해서 조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약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론서 봐보시면, 주로, 뭡니까? 당연하게 손해평가사가 딱 보험사고 났을 때부터 필요한 내용이 이 과목이니까, 그렇죠? 손해조사는 어떻게 한다 하는 거, 뭐 표본과는 어떻게 설정하고, 뭡니까? 작물의 중량은 어떻게 조사를 하고, 그죠? 예, 80%, 100%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갖고 어떻게 수확량이 잡는다, 이런 부분이 다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그까지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공부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지만 별표 뒤로 빠져 있어요. 저 뒤쪽에 글자도 좁쌀만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뭐 사직 읽어봐도 뭐가 뭔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지금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론서 갖고 그 700 몇 페이지 공부해 봐봐야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뭡니까? 이 과목의 이론서가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빼고 나면 한 60여 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그 내용만 알면 어떤 문제도,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생산비 보장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다 지금 이제 이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면, 이론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담보조항이거든요. 우리가 손해평가사가 되면 피해가 얼마인가를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현장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산비 보장 품목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약간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론서에다가 기술되어 있는 부분은 생산비 보장 품목하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무화과, 그 다음에 은주밀감류, 딱 요 품목 빼놓고는 나머지,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확감소 보장 품목이 80% 차지하거든요. 논작물, 밭작물, 적같은 종합 사과수라든지 포복자라든지 팔과수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품목들은 다 어디로 돼 있냐면, 피해를 구하는 것을 방식을 이론서 앞에다 큰 글씨로 돼 있지 않고 저 뒤쪽에 별표로 빼놔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이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주객이 지금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서에 앞에 글자 큰 거만 열심히 공부하고 뒤에 거는 뭔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서를 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 이론서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필요하게 분모별로 필요한 대로 손해조사는 어떻게 하고 보장 방식별로 다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손해조사한 것을 갖고 그 결과치를 갖고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까지 뭡니까? 장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이해도모 차원에서 명조체로 다 또 이렇게 그걸 풀어서 또 안내를 드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거 이제 뭔지 아죠? 무조건 약관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관은 여러분께서 우리 손해평가사 뭐 합격비법 카페 보면 좌측 하단에 메뉴바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보면은 뭡니까? 링크를 걸어놨어요. NH농협 손해보험 딱 클릭하면 그대로 뭡니까? 사이트로 딱 그대로 가거든요. 거기다가 뭡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하신 약관 같은 혹시 참조할 거 있으면 그걸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약관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 이 약관을 다 공부한 상태에서 뭡니까? 이론서를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하나도 아주 이상한 거 좀 진짜 이것까지는 뭐 변경돼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데도 그 부분도 제가 해서 뭡니까? 다 뭡니까? 적용해서 이론서 만든 거 제가 이론 교재 안내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정도로 믿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서 앞으로 발표됐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제 일단 교재 내용 갖고만 충분하게 커버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정말 선생님들 이번에
발표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알으셔야 돼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게 제가 강의 때 따로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재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보장 방식별로 이한 분류해갖고 나와 있잖아요. 요 안내를 왜 뭡니까? 하냐면 이걸 뭐 일대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큰 틀을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아셔야 돼요. 상세한 것은 또 품목별로 가면 이걸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제 뭐 설명해 드리겠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가볍게만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감소 보장이라는 것은 수학이 감소된 것을 보장해준다. 예,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평년 수확량이 만약에 10,000kg이고 킬로그램당 가입 가격이 1,000원이다 치면은 어떻죠? 그 해당 농지는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이 어떻게 되죠?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은 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1,000만 원 한도로 보험을 가입을 딱 했는데 보험사고 났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이 감소를 보장해 주니까 결국 수확량을 조사해야만이 수확이 얼마나 감소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발작물, 논작물, 과수 할 것 없이 다 수확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수확량. 예, 우리 착가감소 보험금도 결국 수확량을 조사해서 주는 겁니다. 아셨죠? 좀 여러분께서 그러면 아직까지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신 분들도 박선 선생님, 야, 그게 왜 착가감소 보험금에 수확량을 조사해서 주는 거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당연하게 뭡니까 착가감소 보험금 가면 왜 똑같은 거다는 걸 또 설명을 드리겠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하 똑같은 거네. 야 똑같은 건데 내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또 여러분께 느낄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수확량을 조사하는 건데 조사해보니까 400kg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피해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쉽게 이런 것들 다 아세요. 600kg입니다. 그렇죠. 그 600kg이 피해가 난 것을 수확이 감소됐잖아요. 그걸 피해로 인정해갖고 뭡니까 보상해 주는 방식을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도 공부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막 좀 뭡니까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뭡니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실력 다지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보장이라는 건 뭐냐면 수입 감소된 부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수입 뭡니까 가격 하락만 보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확량도 감소된 부분도 같이 보장해 줘요. 예, 그래서 뭡니까 다 공부를 했으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0.01 정도만 더 알면 99.9%를 여기서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부터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꾸 문헌 그대로 공부하려고 하고 자꾸 산식만 암기하려고 하니까 도리어 제가 생산비 보장을 갖고 강의를 해드리면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생산비 보장으로 요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2차 공부하신 분들도 생산비 보장 그러면은 이거 진짜 뱀부파당 담배시장하고 고추 브로콜리 시소작물 다 다른데 어떻게 하지? 하고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뭡니까 품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뱀부파당 담배시장은 가피자 공식을 쓰고 고추 브로콜리는 뭡니까 장경 피자 공식을 쓰고 그리고 시소작물 버섯작물은 뭡니까 스키야메타당 재배면 뭡니까 피해작물 재배면적 곱하기 피해작물 스키야메타당 보장생산비 곱하기 피해 곱하기 경과비율만 쓰고 거긴 또 자기부담금도 없어요. 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산식이 다르니까 다 다른 거구나 생각하는데 제가 진행하는 강의를 들어봐 보시면 다 똑같은 거구나. 보장 방식이랑 생산비로 생산비 보장 방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에 수학 감소 보장 방식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이 밭작물, 논작물, 과수 전부가 똑같아. 복숭아든지 쉽게 말해서 저쪽에 무자든지 그죠?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밤을 조사를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걸 갖고 먼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방식이 농작물 재배보험이 지금 한 80개 정도 운영하잖아요.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한 30몇 개 돼요. 이게 품목으로 보면 작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시설 작물이 꽤 많으니까 23개 품목인가요? 시설 작물만 하더라도 거기다 버섯 작물 있죠. 예,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이런 거 다 합치면 품목별로 따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먼저 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실 손해보장 방식은 직접적인 피해가 과실의 손해가 얼마나 났나 이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니까 저도 처음에 많이 어렸어요. 제가 한번 집어 던졌다고, 제가 복분자 공부할 때 한번 던졌다고, 제가 언제 한번 제가 강의 때 녹음을 했었는데, 원래는 손해보험이라고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과실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시키면서 복분자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오늘은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그죠? 복분자가 산딸기처럼 생겼어요. 야, 얼마쯤 피해가 됐나를 정확하게 피해량을 산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렇다고 대충 가서 복분자 농장에 가서, 야, 20% 피해 났네? 50% 피해 났네? 우리가 임의로 대충 그냥 눈으로 스캔해갖고 그렇게 피해를 얼만가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 운영하는 NH농협손해보험에서 나름대로, 야, 피해를 구할 때 요 기준으로 구하면 어떻겠어요? 하고, 그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운영하는 것이 뭐냐면 복분자 한 포기에 고사된 결과 모지수가 몇 개인가 그거를 구해가지고 전체 복분자 가수원의 피해가 이만큼 났구나로 그냥 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조건 놓고 무는 그대로 공부하니까 그 산식이 어렵고 하지. 제가 복분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릴 때는 산식을 아마 없이 다 풀어드리려고 할 거예요.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산비 보장 기출 문제 제가 당연하게 교재에 있으니까 풀어드리겠죠? 예, 문제 풀 때 봐보세요. 산식을 떠올리면서 하나도 푸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맛이 배무파단 단매시장 풀었을 때하고 고추 브로콜리 풀었을 때하고 아마 시설작물 풀었을 때하고 아니면 버섯작물 풀었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예요. 맨날 그냥 제가 똑같은 얘기만 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 그 방식대로 풀면 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딱 느끼는 순간에 야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 공부를 헛했구나 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것을 딱 느끼고 야 이렇게 공부하면 무조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공부할 겁니다.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그렇죠? 야 이거 요렇게만 공부하면 합격하는데 문제 쉽게 풀리네? 아이 너무 공부하고 싶어. 그죠? 문제가 풀려야만이 공부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물을 길러 나르는데 항아리가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 있으면 공부하고 싶겠어요? 물 길러 나르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야 이게 되는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론 교재에서 안내드린 그 내용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스스로가 공부가 되시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의 의미가 어떤 거다. 그 명조체를 쓰여진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 이론 교재하고 제 강의를 들으면 충분하게 그 내용의 이론서의 기술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계속 문제 적응만 하면 여러분께서 8월 30일 날에 시험장 가서 딱 삐질삐질 안 흘리고 충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나만 이제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농작물 재보험은 미리 이렇게 정해놔요. 그죠? 보험가액을 정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데, 가축 재보험은 요게 미평가 보험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지 않고 가축 재보험 공부하니까 또, 야, 농작물 재보험 이랬는데 하고 막 또 혼선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미리, 이것도 가축 재보험 당연히 설명하겠죠. 그죠? 예. 근데 간단하게만 이렇게 살펴보면, 송아지다 치면 송아지를 키우는 축산
업자께서 쉽게 말해서 보험을 든다 치면 그 송아지 가격을 보장받기 위해서 절대로 보험을 들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이 송아지가 뭡니까 그 사육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고 나면 예, 그때 뭡니까 피해를 보상하기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 150만 원 미리 정해진 것을 보험 가액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 금액을 정해버리면 아무도 안 든단 말입니다. 150만 원 보장받기 위해서 절대로 안 들죠. 왜냐하면 소 어느 정도 자라다 보면 소값이 500만 원 되잖아요. 그 500만 원짜리 소가 피해가 났으면 이 500만 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보험 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뭡니까 예정된 값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갖고 기준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소값이 다음에 어느 정도 10개월 됐을 때 보험 기간 중에 최대한 뭡니까 가치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50%에서 150%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축지휘보험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징이 다르니까 그렇죠. 현재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갖고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해버리면 아무도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놨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현재 그 사고 난 시점에서 뭡니까 보험 가입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평가 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아이고 소가 죽었네. 1,000만 원이 가치가 만약에 그렇다 치면 이 1,000만 원이 결국 보험가액인데 보험가액이 뭡니까 손해액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농작물 재보험에서 보험가액 구하세요 하는 문제 여러분들 보지를 못했죠. 예, 당연하게 없죠. 왜 보험가액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험가액 금액 문제에서 나온 보험가액 금액이라는 게 다 이걸 기준으로 뭡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50%에서 100%로 들었겠죠. 그렇죠. 근데 가축재보험은 뭡니까 가입 금액이 추정해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고 나면 이 보험가액이 얼마네? 이것이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평가사 갈 일이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났나. 그죠? 그러니까 가축재보험은 8회, 9회, 10회 지금 연속적으로 보험가액 문제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도 왜 하느냐.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축재보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다 여러분께서 뭡니까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1차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남보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그러진 않죠. 지식이 많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이제 좋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데서 받으셨냐면 아마 진짜 정말 필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참 잘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그런 강의를 좀 이렇게 해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차 강의도 제가 금년에는 처음으로 이제 준비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지금 이제 첫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 스킬, 이 내용,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까 고민 많이 하고 항상 메모, 시상이 나오면 메모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시를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준비해 갖고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손해평가 방식을 이제 그래갖고 품목별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대부분 다 보니까, 수확감소보장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품목이 여기 시설작물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서 15조 문제가, 한 문제가 금년에도 반드시 출제가 될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딱 공부하면 공부한 내용이 하나도 쓸모없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이 더 쉽고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이거예요. 근데 이 과목이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왜 어려운 걸 제가 먼저 할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1과목 그냥 막 떠들고 하면 요거 공부하는구나 해서 여러분들도 귀 쫑긋쫑긋거리고 따라오시고 대부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결코 효과적이지 못해요. 예, 도리어 100% 절대 이거는 이 과목은 계산의 문제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 1과목도 당연히 계산의 문제 나옵니다만은 계산의 문제 풀 때 그거 알고 있는 내용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계산기 잘못 두드리지 않는 한은 무조건 놓고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과목 문제 한다. 예. 그리고 또 강의 들어보시면 알지만 1과목에 대한 것도 당연하게 필요한 부분은 탁탁 언급드려요. 그리고 또 그다지 굴때 100% 이해 못하니까 1과목에서 따로 이제 종합정리 하겠죠. 그렇죠? 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분자, OD, 온주물 이런 것들이 이제 과실손해 방식이고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새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적종 사가수부터 대부분 문제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공부를 이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뭡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부가 어렵네. 이거 문제 풀다가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갑자기 뭐 이거 이 문제 풀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시설물 갖추면 실손 보상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아마 시설물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큰 틀을 딱딱 이해해주고 예, 시설물 또한 왜 제가 따로 빼서 할 수 있냐면 이 시설물도 15점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될 게. 그러니까 15점 문제 5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과정씩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다 생각해서 효율까지 학습 효율까지 다 생각해서 강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잘 봐보시면 이제 그래갖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거구나 하는 게 박승 선생님께서 자기 부담 비율도 이론수에는 다 품목별로 따로 여기는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다 뭡니까 모아서 함축적으로 딱 한 페이지 안에 만들어 놨구나. 평균 수학량도 품목별로 다 나눠져서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다 다 집어넣어서 논작물 밭작물을 어떻게 하고 적정 사과수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함축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계산형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딱 되는 거죠. 그죠? 가축은 사실 1과목에서 계산형 문제가 내기가 어려워요. 원래는 보험가액이 2과목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뭐 다른 여기서 많이 내다 보면 여기 이제 1과목에도 막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가축에서도 1과목 계산형 문제로 비스무리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가 여기에다가 나머지 여기서 출제돼야 되는데 이제 뭡니까 밀려서 이쪽으로 이제 더 한 문제가 더 출제돼서 5문제 정도 출제된다. 만약에 어떤 때는 그냥 그 점수를 좀 주고 싶을 때는 서술형 문제를 한 문제를 냅니다. 그것도 제가 다음에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도리어 점수를 주는 문제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이렇게 보장 방식별로 제가 이렇게 그 책을 만들었고 한눈에 딱 보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대부분이거나 근데 임산을 따로 빼는 이거 또 따로 있겠죠. 그죠? 이것도 제가 뭡니까 다 똑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차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인데 논작물 밭작물 과수처럼 조사장 면적을 구하는 것이 달라요. 예.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공부를 나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제 말대로 그래? 하고 이럴지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현직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그런가? 하고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하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이것이 그냥 정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삼이 바로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예,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다 큰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이렇게 안내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원래 한 20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오늘도 조금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수원 생산비 보장 백목파당 단매시장 강의부터 실력 따지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분명히 진짜 박승 선생님 강의가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나한테 뭔가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신다면 어떻죠? 예,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한 주 정도는 제가 이번에 그 실력 따지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유튜브에다 모두 다 이제 공개를 할 거예요. 예, 일단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진짜 정말 이 강의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강의를 통해서 듣고 싶을 거 아닙니까? 홍보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시작을 하면 아이고 이거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제가 이제 뭡니까 그 유튜브에다가 진행되는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유튜브에 오셔서 한번 들어보셔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